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창의적인 어떤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예술로 깨우는 창의적 상상. 한번 넘어갈게요, 잠깐. 좀 깨알같이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저는 자연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렇게 그 자연 속으로 찾아가는 일을 참 즐겨해서요. 남들이 생각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곤충에 미쳐서 집안채를 날렸어요. 국내를 다 한 바퀴 다 돌고 우리나라 곤충들을 다 찾으러 다니고, 그 책에서 도감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거는 원하지 제가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한반도 땅을 다 돌아다녔어요. 한 5년 동안. 근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또 다른 곤충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우리가 벌레라는 아주 그 작은 그 곤충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남미, 아프리카, 아마존에 있는 요즘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런 막 먹고 뭐 하잖아요. 그 아까운 걸 왜 먹을까? 저는 그거를 다 밀수해서 딜러 통해가지고 5년 동안 한 17평 정도 되는 작업실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유는 곤충의 마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쓰잘데없는 저런 짓을 하나. 정말 똑같이 제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벌레 산 게. 그래서 꽃장단지에 넣어가지고 이 아래 위 옆에 한 깔뜩 갖다 놓고 같이 전 세계 곤충, 갑충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도감에 나오는 건 뭐든지 구했어요. 그냥. 그런 구하는 과정들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는 분은 검역소에 걸려서 낙향을 하시고, 저는 그거를 5년 동안 하면서 브리딩을 하고 걔네들을 이렇게 관찰해보고 또 느껴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점점 이게 근친을 하다 보니까 스몰로 변해서 텃밭에 다 묻어준 게 한 7천만 원 정도 묻어갔던 것 같아요. 그걸 왜 할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로 미쳤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곤충에서 무언가 나한테 암시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텃밭이 있었는데, 내가 남산에 1호터널 바로 옆에 한옥마을 뒤쪽에서 살고 있는데, 작업실이요. 텃밭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저 나비를 보면서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연에 갔었던 그 시절. 우리 할머니 외가댁을 유배 가듯이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까지 계속 저는 지난 장수 무주 시골로 갔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시골을 가면 서울이 그리워서 도시의 불빛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가면서 제가 점점 생각이 났던 기억 속의 DNA에 저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풀벌레가. 그게 다 자라서 제가 점점 이 세계에서 들어와가지고 점점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5년이 지나면 저는 딱 모든 걸 딱 정리를 해요. 싹 해가지고 서랍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대본을, 시나리오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콘텐츠를 딱 만들고 딱 접어요. 그때 이제 곤충이 이제 말하죠. 내 마음을 알겠냐고. 걔가 무슨 말을 해요, 저한테. 근데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보면은 외국에서 가져오는 뭐 HR, 제가 2007년부터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대개는 다 외국 프로그램들을 많이 섭렵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듣다 보면 지루해요. 보면은 어느 순간에 유행병처럼 같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HR의 조직원들이 바뀔까? 곤충 얘기 조금 다음에 또 조금 이해가다 얘기할게요. 사람들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머릿속에 지금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생각들을 어떻게 바꿀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지나가다가 차에 한번 팍 쳐가지고 볼트를 빼가지고 다시 세팅을 하면 그때 가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난 2번 사는 인생이니까 나 새롭게 살 거야. 이 정도의 자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내 인생에서 어떤 전환 정도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떤 가다가 진짜 자기한테 엄청난 어떤 지각 변동 같은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확률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자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런데 그 자극이 지속적일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조직원들이 변할까?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였을 때 이론은 되게 강한데 매일 습관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제 작은 실기도 제가 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 이제 배우는 부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 상상 13이라는 저는 그룹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 2년 전에. 그 상상이라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무한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저는 남이섬에 그 강우현 선생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쓰는데 한 20년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저한테 같이 했고 그걸 갖다 즐기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지는 건데요.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미라는 얘기를 다시 곤충으로 또 넘어볼게요. 그 거미라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미는 위로는 3km, 가로는 340km를 여행을 간다는 사실 아세요? 바람을 타고 여행을 샥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일반 거미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걔. 만약에 거미 꽁지에 거기다가 뭔가 연필을 하나를 달아놓는다면 하늘에다가 엄청난 그림을 그리거든요. 숲이나 산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거미줄이 이렇게 얘는 날개도 안 달렸는데 어떻게 내 앞을 이렇게 지나가지? 그 이유는 정말 엄청난 여행을 하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가지고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포스코에서 2007년부터 임원들의 교육을 했었거든요. 포스코 부회장님부터 해서 전 직원들, 거기 계열사, 이 크리에이티브한 그림을 한 번도 그리고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점점 그분들이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세월이 2007년이었고 그 세월이 또 흐르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 가면 포레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전 직원이 저한테 의무적으로 무조건 와서 수업을 들었어요. 뭐를 했냐면 그림 그리는 수업이에요. 근데 그림도 한 번도 안 그린 분들이 왜 그림을 그리나? 목적이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크리에이티브한 나의 생각, 저 심연 속에 들어있는 거를 제가 끄집어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렇게 팀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한 3시간 정도를 수업을 해요. 3시간 하면 평균 한 3명 정도는 울어요. 그 감정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근데 어떤 분은, 내 얼굴이 좀 냉정한데, 사실은 그 그림 안에는 좀 독특한 이야기를 좀 담아요. 이렇게 그리다가 보면은 과정은 8단계를 거치거든요. 그 8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이상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람의 관계에서 소통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소통에서 뭔가가 단절된 걸 발견하는데 어떤 팀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림을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네모난 얼음 있잖아요. 사각 얼음에 가운데 동그란데 스마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냉정하지 않은데 우리 팀원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부드럽고 이렇게 따뜻한 남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가 그 조직원들을 3시간 동안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맨날 지시했던 분의 그게 녹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곤충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에는 집중을 해서 좀 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쭉 과정들을 좀 이렇게 밟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데요. 보면은 얼마 전에 8월 달에 저희들은 뜨거운 여름을 보냈어요, 사실은. 여기 대한민국 상상 엑스포라고 제가 거기서 콘텐츠 감독을 맡았는데 그 과정이 작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달여간을 땀을 흘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서 그 리더는 이제 남이섬 대표님이시고 지자체 단체장들과 같이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과연 어떻게 뚫고 그 뚫는 거를 어떻게 끝까지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그 작업이 참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공무원들이랑 같이 어떤 조직에서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고 3,000평의 공간을 그걸 과연 다 각자 다른 어떤 무언가로 이거를 채우고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건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그 치열한 여름을 보내고 나서 약간 군살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조직이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되는구나, 다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다른 거를 뭔가를 또 서로 연결해 줘야 되고, 그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꽤 많은 그 지역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것들을 만들까? 그 생각의 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지난 얘기 이렇게 쭉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라는 브레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이렇게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뇌라는 거는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창조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또한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좋은 코칭이 필요한데, 그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선수는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습관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앉아가지고 창조 절대 안 나와요. 논리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취중천국이라는 술집이 하나 있어요. 그 술집은 취하면 천국, 깨면 지옥이라는 술집인데, 저는 허구한 날 거기 가서 예술을 했어요. 예술을 항상 하면서 벽을 보는데 그냥 뭐 저기 술집 포스터만 쫙 붙어 있는 거야. 그 누님이 한 분 계세요. 60이 넘으신 누님인데, 그 욕쟁이 누님이에요. 이렇게 다 뜯으세요. 그래서 그럼 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술 한 잔 먹고 그림 그리겠습니다 하고,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렸냐면 그 술집을 가득 그렸고 화장실까지 그렸어요, 제가.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왜 술 먹고 이 짓을 할까? 끊임없는 나의 이 행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저랑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남이섬의 강우현 선생님이 그런 분이고요. 그냥 뭔가 보면은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작은 낙서 같은 것들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술집 취중천국에 있는 그 누님이 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쟁반을 손님 없다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내가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니지 뭐, 확 던지는 거예요. 팍 찌그러진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멋진 액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유치하고 다 찌그러진 쟁반이. 그래서 누나 이거 내가 가져도 돼요? 니 뭐 하려고 가지려고 그러나? 근데 거기다 그림을 하나 딱 그렸어요. 그래서 벽에다 딱 붙였어요. 본드 사가지고. 경매가 붙었어요. 그 술집 온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별거 아니지만 그 낙서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뭐 크리에이티브, 창조 이런 얘기 하는데, 내 안에 저 숨어있는, 저 안에 들어있는 DNA 속에 저 안에 들어있는 거는 낙서라는 아주 재밌는 코드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낙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건 뭐 애들 같은 장난이야. 그 애들 같은 장난을 해야 돼요. 그 애들 같은 장난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확산이 되고 내 몸을 돌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이러냐면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작은 점 보이죠? 네, 이 작은 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림 그릴 때 점선면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점과 선과 면. 그런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멀리서 보면 우리는 작은 점인 거예요. 그쵸? 작은 점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이 앞전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저는 자신이 있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그렇게 뛰는 사람이거든요. 크리에이티브한 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한 걸 제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작은 점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들이 움직이면은 어떤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 작은 점을 과연 점으로만 보일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점으로만 보이는 건지. 결국엔 남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하거든요. 남과 달라야 된다. 예술이라나 낙서나 모든 것들이 남과 달라야 된다. 자,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남과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저 점은 어떤 걸로 보이는지. 자, 여기서부터. 네. 목소리 크게 내주세요.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게. 네. 해골로 보입니다. 해골. 위에서 내리라고 사람 모습. 이거 통하는 문 같습니다. 통하는 문. 뭐라고요? 위에서 내려보는 뭐? 그걸 생각하시라니까요. 남과 다른 생각.
자, 우리는 뇌가 이 좌우대칭이 돼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습득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올게요. 자, 사람 얼굴이요. 사람 얼굴, 깊은 우물안. 우물안, 네, 공이 되면 공, 3차원으로 들어가는 눈. 3차원으로 들어가는 문. 목소리 크게 내주세요. 자, 검은 눈동자. 검은 눈동자, 돼지 엉덩이. 돼지 엉덩이, 성냥. 성냥, 목소리 크게, 모나미 붙은 모나미 볼펜 뒤에, 자동차의 엔진 스타트. 자동차, 엔진 스타트, 네, 크게, 오케이,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 훈련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킬이 되게 중요해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이 생각을 어떻게 두드려주고 그걸 잘 잡아주냐면은 내가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축구 선수라면 수많은 공을 비유할 수 있고, 내가 천문학자라면 수많은 별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씨앗이나 이런 종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수많은 씨앗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게 그런 답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스킬이라는 게. 창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라 직원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무슨 뭔가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도 스킬이 있어요. 그게. 그림을 그리는데 학생들이 막 석고대생 놔두고 막 그런 거를 막 똑같이 그리고 막 이런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거든요.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우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발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쓰는 뇌가 달리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그림들은 다 제가 그린 거거든요. 네. 생긴 거와 다르게 제가 좀 섬세하고 디테일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딱 떠오르는 거. 눈동자. 예, 눈동자라는 게 뭐냐면은 그 눈이라는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도인 한 50명이랑 지리산, 계룡산 정신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발견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저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건지.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이게 사이비도 있고 진짜도 있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은 진짜 사람 눈을 쳐다를 못 봐요. 그 눈 자체에 가지고 있는 파워가 세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를 가까이 둔 사람의 눈동자를 보세요. 그냥 점점 이렇게 사라져 가거든요. 별이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그걸 경험을 하게 되면은 희한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눈동자를 봤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뭔가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을 마주친다는 거는 진짜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눈이 이렇게 그 눈동자만 집중해서 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파장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안경 너머 그 눈동자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서로 잠깐씩 보자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는 거거든요. 진짜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 어깨와 어깨가 서로 딱 이렇게 마주 보고 서로 딱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딱 보는 거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잡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손을 크로스로 해가지고 한번 짧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파트너가 남자면 어쩔 수 없고 아름다운 여인이면 행운이고 서로 파트너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세 사람이 자리가 있다면 세 분이 잡는 거로 해서 서로 어깨를 서로 눈동자를 한번 마주 보면서 손은 크로스로 이렇게 네.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 자, 크로스로. 그게 뭐냐면 이게 그 무한대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크로스. 자, 자세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친하지 않고 싶으면은 이렇게 약간 삐뚤게 있겠거든요. 진짜 친해진다는 마음으로 크로스. 세 명이서 같이 합쳐도 됩니다. 저기 세 분 외롭게 저기 만들지 마시고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눈동자를 보면서 서로 크로스해서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멋진 곳을. 자, 그 눈동자를 자세히 보세요. 말하지 말고 쳐다보기. 시작합시다. 시간은 2분 드릴게요.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가장 멋진 곳을 찾아보세요. 진짜 서로 처음 보지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서로 처음 보지만 그 마음의 눈으로 서로 한번 보십시오. 창조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작은 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크로스 하세요. 네, 언제 해보겠습니까? 이 시간에 50분은 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니까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제 손을 놓으시고 이제 잠깐 그분들끼리 헤어지지 마시고요. 서로 같이 서로 장점을 한 2분 정도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같이 가장 멋진 곳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대화 나누세요. 지금부터 수다방처럼. 그 시간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수다는 좀 이따가. 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기 6조의 두 분. 네. 보라색, 엷은 보라색과 화이트 옷 입으신 네, 두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요 앞쪽에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있더라고요. 자, 서로 한 칸 정도로 해서 서로 마주 봐 주세요. 네.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거리를 좀 가까이. 처음 뵙는 분인가요? 아니면 아시는 분들인가요?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까? 그럼 서로 손 크로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장점 10가지를 서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고백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지훈 씨는 오늘 처음 뵀지만 다른 우리 조원들이 일찍 갔는데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참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여기서 다시 보니까 눈매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피부도 너무 좋으십니다. 웃는 모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아까 저한테 칭찬하는 모습이라든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가지고 제가 오늘 참가했는데 더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또 마이크 잡고 또 주십시오. 네. 네,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요. 성함 돌려주세요. 네. 네, 김유천 부장님께서는 되게 부장님다운 그 관찰력과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되게 치아가 고르시고요. 네, 손이 굉장히 곱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끝까지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떠나시고 참여도 안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끝까지 남아서 DC당에도 계속 다 참여해 주셨거든요. 자, 두 분이 이게 처음 뵀는데 서로 칭찬이 지금 난무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심히 다음에 또 한번 만납시다라고 하면은 악수를 하시고요. 다음에 자주 만나자고 하면은 서로 한번 안아주는 걸 하겠습니다. 선택은 두 분이 해주시고. 자, 액션. 이 엉덩이를 뺀다는 건 참 쑥스러운 포옹입니다. 자, 들어가주시고요. 네, 마이크 열어주십니다. 여기 두 분, 남자 두 분. 네. 네, 두 분, 네, 잠깐 나오세요. 네. 여기 마이크 있거든요. 또 한번 잡아주세요.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숨은 왜 쉴까요? 네, 한번 얘기해주세요. 일단 인상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눈가의 주름도 굉장히 뭐랄까 인생을 굉장히 착하게 살아오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눈동자도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그 짙은 눈썹과 쌍꺼풀 진 눈의 콜라보레이션이 멋지십니다. 두 분 처음 뵙나요? 예, 오늘 처음 네, 뵙습니다. 네. 일단은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 직접 보고 얘기하세요. 예, 코하고 귀가 참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신데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좀 가까이. 여기 도중에 네. 딸딸이 아빠라고 그러는데 딸이 굉장히 좋아할 인상 같습니다. 저도 딸딸이 아빠거든요. 딸하고 사이가 좋기가 남자가 좋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딸딸이가 좋아할 인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 뵙는 거죠. 네, 우리 한번 이 만남을 강남에서 한 잔 합시다라 그러면 악수 한번 하시고 정말 더 한 잔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좀 안아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선택은 두 분이 하세요. 네. 사랑은 뭐 별거 없습니다. 또 이렇게 에너지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마이크를 놔두시고요. 자,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냥 겉으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이거든요. 내 얼굴이 그 얼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똑같지만 위치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그 얼굴이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요. 처음에 우리는 이런 작은 점이 이게 저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누군가가 끌어당긴 거예요. 누가 끌어들였을까요? 여기 계시는데 HR 온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팀장님과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름이. 자, 이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뭐로 보이십니까? 응? 뭐로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예.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서로 뽀뽀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이 그림이라는 게, 이 비주얼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라는 습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메모에 글을 쓰는 것보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이 유치한 장난이 생각을 엄청나게 재밌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 안에, 제 안에 나이테라가 빈다면 그 안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했던 천둥 벌거숭이 시절의 내가 들어있거든요. 그 아이가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나오냐면 생각보다 정말 멋지게 나와요. 그리고 생각의 발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크리에이티브 하는 얘기를 할 때, 창의적인 얘기를 할 때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머리로, 어디 자료로 찾아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마음에 있어요. 저 가운데 보면은 명치 바로 위 부분에 있는데 이 마음이 사실은 원하는 대로만 하면은 세상에는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저 여자를 정말 사랑해. 근데 뇌로는 하지마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라고. 내 가슴이 원하는 얘기를 펼쳐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거를 자꾸 자기가 닫아놔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세히 봐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냥 대충 보고 가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오늘 집에 가서 애인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 뭔가 엄청난 에너지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에 지금 관상이라는, 그 영화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그 관상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상은 변하고 생각은 바뀐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또 자기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각하는데 그 감각은 누구한테 보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뇌와 가슴에 연결하는 끈이 있어요. 그 끈에 대한 거를 땡김과 밀어줌에 따라서 그 감각이 열려지는 힘이 생겨요. 자, 앞에 지금 먹이 이렇게 먹물과 붓이 있을 거예요. 한지하고. 자, 그 한지하고 먹이 있을 때 한 페이지씩, 한 장씩 서로 나눠주고요. 붓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한번 무엇을 한번 그려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8단계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래도 먹물 먹장난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기다 무엇을 그릴 건지 한번 제가 단계 중에 한 단계씩 한번 펼쳐볼게요. 자, 먹물을 그 안에다가 먹물 있죠? 네, 먹물을 한번 따라주시고 네, 먹물을 따라서 네, 먹물을 따라주세요. 수업은 사실은 30명 단위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수업인데 지금은 약간 맛보기 개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붓을 잡으시고 자, 이제는 눈을 감으시고 네. 지금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시간은 좀 짧지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저의 생각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현재를 걱정하고 살아요. 걱정이 또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단어를 나열하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50이라면 나이테로 해서 지난 과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거 속에, 기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거를 한 3개 단어로만, 문장 쓰지 마시고 한번 단어로 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현재는 과거의 나의 생각이 지금 현재를 만들고, 미래는 지금의 현재의 나의 생각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가장 행복했던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가 떠오르시면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가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짧지만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생각. 긍정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하지만 행복이라는 기운을 돌려보세요. 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단어를 빠른 속도로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지금도 이 수업도 이 글씨 쓰고 뭐 하는 이 캘리를 쓰게 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건데요. 한번 빠른 속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했던 과거, 현재, 미래 3개씩 단어를 한번 그 한 장의 종이에다만 다 써보세요. 한 장의 종이에. 네, 빠른 속도로 한 장의 종이에 10개, 3개씩 3개 해가지고 단어만 10개 쓰시면 됩니다. 받아쓰기처럼. 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속도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공간도 자유롭게. 네. 생각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 그냥 낙서하듯이 쓰시면 됩니다. 자기만의 글씨체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쓰는 겁니다. 그냥 어렸을 때 받아쓰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네, 공간도 자유롭게, 표현도 자유롭게. 우리는 기억 속의 단어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시간들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도 사실은 그 안에 보물처럼 들어있어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이 자꾸 지배를 하기 때문에 뭔가가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거는 다음 장 한 장을 또 종이 한 장씩 서로 나눠주세요. 쓰신 분들은 다음 종이 한 장에다가 낙서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낙서를 하냐면, 열정하면은 열정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불꽃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옆에다가 한 장의 종이에다가 빠른 속도로 낙서하듯이 그냥 떠오르는 그 표현을 그냥 거기다가 낙서하듯이 그냥 씩씩 그리세요. 그냥 시간은 1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1분을 드리는 거는 생각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쓴 단어를 그냥 낙서하듯이 그냥 빠른 속도로 그려보세요. 네. 단어 9개를 한 장의 종이에다가 아이콘처럼 저렇게 지금 표현하면 됩니다.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냥 낙서를 하세요. 자유롭게. 네. 행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뭔가를 그냥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뭘 생각하지 못하게 제가 1분 드립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총 9개 다 그리기. 빠른 속도로 그리는 겁니다. 네, 속도전.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그냥 낙서하듯이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9개 빠른 속도로 그리기. 20초 전. 네. 불꽃처럼 그려주세요. 그냥 자유롭게. 낙서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표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10초 전. 우리가 뇌가 좌우 뇌가 있는데요. 논리가 자꾸 지배를 해요. 무엇을 어떻게 그릴까 막 이런 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좌우 뇌에서 지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빨리 쓰는 거예요. 속기 쓰듯이. 그림도 낙서도 속기처럼 하는 겁니다. 이제 붓을 땡 놓으세요. 이제. 네. 안 떨어지게. 자, 요 그림 하나 잠깐 들고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이거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과거에 좋아했던 모습은 놀이터, 그리고 들판, 그리고 저건 뭘까요? 어렸을 때 모습을 할 때 그린 것 같고요. 현재의 모습은 여행, 가족, 막걸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교육, 교사의 모습, 그리고
남편과 같이 하는 노후. 이 두 분은 뭔가요? 자유. 저랑 저희 남편. 아, 네. 지금 이 그림 보고 있으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낙서같이 그렸던 이 그림들이요. 이거를 다음 단계로 계속 들어가 가지고 한 시간 정도의 과정을 칼라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새로운 생각들의 결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시범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심하게 그렸던 이 두 사람의 모습들과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의 코드들인데 사실은 그 글씨도 글 가지고 쓴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타자로 익숙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를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채, 자기만의 그림. 아마 남이섬에 가면은 수많은 낙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지만 글씨를 거꾸로 쓰는 이제 남이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글을 거꾸로 쓰시는데 모든 간판부터 모든 디자인이 하나의 그 채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의 크기는 내가 바꾸는 겁니다. 자, 저기 계시는 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이섬에 있는 대표님이시고요. 선생님이신데 항상 끊임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 섬이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저 섬에 대한 전설을 아시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좀 또 관심 있게 보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훈데르바사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환경운동 가면서 화가면서 건축가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지역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업적은 엄청난데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철학이 있거든요. 자연에는 모든 게 직선이, 우리는 건물이 다 직선이잖아요. 분명히 다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자연은 직선이 없어요. 다 곡선이고 자유로움이거든요. 물의 흐름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물의 흐름이나 나선형을 만들듯이 실제 건축에 저렇게 만들거든요. 함께하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 생각은 뭐냐면 시작점은 이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이같이 그려놨지만 저 그림에는 엄청난 철학이 있어요.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딱 잘라보면 나이테가 곡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나이테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곡선 속에서 움직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 바꾸기는 또 이어지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도 포스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포스코는 그 2007년에 임원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아트 드로잉 코칭을 했는데요. 그림 한 번도 안 그리죠. 셀을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생각들이 임원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열려있는 분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확산이 되는데요. 이 과정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보면은 상상하고 연상하고 이렇게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 사람들이 완벽한 세팅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폭발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제가 한 100가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들이. 근데 그거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생각이 서로 교차되고 움직이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지금 세종대학교 부총장님이 저한테 최 작가는 그 DNA를 끌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잠재되어 있는 걸 자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 3시간 수업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차관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인지를 몰랐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35명만 딱 끊으세요 딱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림을 꼭 눈으로만 이렇게 붓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지금도 눈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눈으로 쫙 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멋진 남자를 볼 때라도 한눈으로 쫙 보잖아요.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훈련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런 눈으로 보는 그 힘과 그런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뭔가를 예리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여러 연사들이 얘기했지만 자세히 보기, 천천히 보기 하지만 사실은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눈에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함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그 힘이 또 생겨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흐리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소통이나 비전을 만들어내거나 뭐 어떤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걸려서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갔지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라는 부분들이 전달되는 건 참 쉬운 타임은 아니에요. 50분이라는 이 시간이. 그리고 또 그 기대만큼 또 제가 또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가려고 그러면 마음의 그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연결되는 에너지들이 또 이렇게 교류되는 거고 또 저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밟고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개인이었지만 그 다음에 상대가 되고 상대가 되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희한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이 그냥 결과를 그림이 아니라 그 과정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용인에 지금 한 의원님께서 저한테 5,000평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만들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영상이 저를 쬐고 직선에서 아름다워요, 이쁘고. 그렇지만 자연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힘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무심하게 보는 나뭇잎 하나,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하나 자세히 보면 엄청난 DNA가 걔들한테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줬거든요. 나뭇잎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러운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런 거를 깊이 있게 못 들어갔지만 함께하는 수업들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 브레인 샤워라고 그래가지고 브레인 샤워라는 타임이 있고 또 그 함께 그리는 로드맵이라는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림으로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집중과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대결을 보면은 그냥 뭐 벤치마킹 하듯이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다른 눈. 그 눈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그거는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속적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로서 그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우리 화가가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화가가 되려고 그러면 학원에서 그림을 배우거나 대학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조의 시작은 예술하는 건 결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업이 전혀 뚱딴지 같은 직업이라도 그림을 그려내는 이 습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참 짧은 시간에 에너지는 들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조직원들과 생각에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런데 그거를 그냥 흔히 하는 방법이 아닌 낙서하고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즐겨보고 또 에너지가 한번 돌리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시간은 지금 50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창조하는 마음들은 저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작은 어린아이를 깨우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두드려지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